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담당자 장희영입니다. 이 내용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신 후 보수교육을 운영하시는 데 활용하실 만한 업무 참고자료입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이고 또 업무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시행착오가 보다 적게 그리고 업무에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서는 보수교육이 뭔가 하는 개요와 보수교육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시범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고 실제 교육 운영 시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이라고 하면은 한 직종의 고유의 기술, 윤리를 보수, 즉 수선하고 고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에 재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부족했던지라 끊임없이 직업 윤리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수명이 늘어나고 노령층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수급자 규모가 확대되고 신노년층이라고 불리는 베이비부모 세대가 장교양 진입됨으로써 장교양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세부 기준 등을 준비해서 2024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의 개념을 정리해보자면요.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직업 혹은 사용자가 희망하는 종사자의 능력, 단순 기술 향상의 목적이 있었다 하면은 보수교육은 한 직종의 윤리 정립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목적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근거는 노인장교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고요. 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려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보수교육의 관리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 실시는 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시간은 2년마다 8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은 개정 중인 노인장교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교육 비용은 36,000원으로 집합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인 요양보호사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범 운영은 저희가 보수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교육 운영의 예비 규칙을 적용해 보고요. 현장에 반영됐을 경우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도가 굉장히 수용성이 높아지는 최종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시범 운영의 실시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교육 실시하시는 방법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시범 운영 대상의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입니다. 교육기관은 시범 지역에 소재한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협회의 범위로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보수교육기관이 실시하게 되고요. 교육 대상은 시범지역 장교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이고 교육 내용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표준교육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본 안내 동영상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신 후에 업무를 안내함에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건강보험공단 지사 운영센터로 하셨고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서를 교부받으신 다음에는 전산 노인장기영보험 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에 교육 일정을 등록하고 현장에서는 교육 신청을 접수하고 또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완료된 후에 이수증을 발급하고 이후 전산으로 교육 이수자 명단을 보고함으로 하나의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집합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과정은 거쳐 오셨지만 항목별로 고려된 상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정 신청하셨던 방법은 보수교육기관이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장교양 운영센터를 방문하셔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지정 신청 시 제출하셨던 서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교육기관 주소와 수용 가능한 인원을 기재해서 신청을 하셨고, 정관, 지정을 받으시려는 분이 법인인 경우에 정관을, 또 시설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시설 설비의 목록,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기준은 저희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그 시설 장비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시설 구조별 면적 평면도나 또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저희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로 대체를 했고요. 연간 보수교육 계획서와 보수교육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이유는 보수교육 계획에는 연간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보수교육에 활용될 예산 추계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고 보수교육 운영 교정을 통해서 교육은 몇 시간,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확인할 거며 출석부 기재 방법은 어떻게 하는 등의 세부 운영 규정을 세워서, 아무래도 그 요양보호사인 보수교육 대상이 가장 많은 상태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수교육 계획이나 운영 규정을 별도로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수교육기관 교육 일정 등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검토받아서 각 공단 관할 지사에서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으셨을 거고요.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통해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제 업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전산에 교육 일정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교육 일정은 필수 영역별 교과 내용을 선택해서 강의별 강사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되도록 교육 실시 전월까지 등록을 권고를 하고요. 지정된 초들은 교육 전까지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정을 등록해 주신 것을 보고 교육 대상인 교육생과 혹은 장교양 기관들이 일정을 보고 교육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구성하실 때는 4개의 필수 영역이 각 1개씩 구성이 되도록 총 8시간 계산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준 강의 교환 및 강사 지침서를 확인하셔가지고 강의의 내용, 강사의 전공, 경력 분야 고려하셔서 강의별 강사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하실 때처럼 각각의 분야를 저희가 정해진 전공이나 강사의 경력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크게 사회노인복지, 보건, 의료, 간호, 영양이 포함된 보건 분야별로 각 1인 이상은 운영을 해주시는 게 권고됩니다. 후반의 전산 사용 매뉴얼은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보수교육 일정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일정을 올려두신 후에는 교육 신청 및 접수를 받게 됩니다. 개별 또는 단체로 교육 신청은 가능하고요. 개별인 경우에는 교육생 개별로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단체인 경우에는 장교양 기관장이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소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협의한 후에 참고서식을 활용하여서 신청하게 됩니다. 보수교육 단체 신청 참고서식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보수교육을 운영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단체로 신청이 들어오는 게 관리가 용이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공하는 참고서식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안에 저희가 단체 신청서를 놓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은 유의하시면서 안내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수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정보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여러 장교양 기관에 중복 소속되다 보니까 교육 이수 결과를 붙일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활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생의 본인 출석은 사진과 생년월일들이 기재된 신분증 등으로 교육생 본인을 확인해 주시고 본인이 출석했음을 확인하시면서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을 안내하고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저희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상의 참고 서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생이 직접 선택 또 결제하고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 전 사전 안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안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의 교육 안내서 등을 제공을 해서 오늘 교육은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이수 기준은 어떻습니다. 교육비 결제하시는 방법과 환불 기준을 안내하고 출결하는 방법은 정자로 기재합니다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운영자가 결정하시는 부분으로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니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교육 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전 등록된 교육 시간 및 강사 인력을 준수해 주시고요. 분야별 큰 분야 2개, 사회 노인복지, 그리고 하나는 보건, 의료, 간호, 영양 등을 포함한 각 1명씩 총 2명 이상이 강의를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출결하기는 교육기관 출석부라고 하는 지정 서식을 활용해 주시고요. 시작과 중간, 종료 3번에 걸쳐서 교육생이 정자로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진행요원이 정자로 최후의 이제 교육기관 확인 부분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교육생 본인 여부와 8시간 이수를 확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진행요원은 전담요원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해두었는데요. 강사가 아니신 교육원장님들이 겸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열리는 날만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병행교육들과는 달리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이 제공이 돼야 되고 교육생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강의장을 운영하고 또 수납하고 이수증 발급이라고 하는 행정사항 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별도로 진행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수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수교육비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별도 회계를 권고드립니다.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돌봄의 질이 결정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교육이라서 교육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비를 면제, 할인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수 결과가 보고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 회계를 권고를 드리고요.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받으신 후에 보수교육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수교육비 수납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서식으로 3년의 보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수증 발급입니다. 8시간의 교육 이수가 확인이 되신 경우 시행 규칙에 있는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교육기관 장명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 규칙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을 권고하고 있는데 아마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확인됐고 이수가 끝났을 때 교육 당일 발급이 가장 업무에 무난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이수증 발급 대장은 저희가 참고 서식으로 별도로 마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교육 자체가 2년마다 한 번씩이고 그 사이에 이수증 위변조라든지 발급 이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발급 대장을 참고 서식으로 저희가 제공하게 됐고요. 재발급을 요청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교육생 본인이 오지 못한 경우에 가족에 한해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들은 확인하신 다음에 발급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교육이 완료된 후에 장교양 정보 시스템을 통한 이수 결과 보고입니다. 교육 실시 다음 달인 14일까지 전송을 규정하고 있고요. 공단 전송 전에 성명, 교육 이수일,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는 서식이지 이 결과는 장교양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단에 전송해 주셔야 되고 시범 운영 시에는 10월 31일까지 마감된 교육을 11월 14일까지 공단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교육 기관으로서는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마련된 표준 교육 내용으로 보수교육 필수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사 인력 2명 이상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정받은 강의장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보수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자에게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교육 기관장명 이수증을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기관은 교육생이 알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전 교육 일정 등을 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셔야 하고요.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한 거짓, 허위 발급 보고를 하지 않고 위반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기관은 공단의 교육 결과 보고 시 교육 결과와 다르게 보고한 경우 교육 이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 직원이 보수교육을 참관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경우 성실히 응해 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의 목적성은 양질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통해서 돌봄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교육의 기관으로서의 의무사항도 저희가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공공성,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교육생 유인을 목적으로 보수교육 비용의 면제, 할인 혹은 과대 광고 또 다른 보수교육기관이 모집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등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해 보시고 교육생과 상호작용하시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등 보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산 업무 시스템의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라고 하는 화면이 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기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로그인 없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와 장교양기관이 활용하는 페이지입니다. 장교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검색 서비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을 찾아와서 화면을 확인하면 교육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확인이 되고요. 화면 안에 있는 교육 일정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등록하신 교육 일정이 확인됩니다. 교육 일자, 과목, 시간, 강사, 정원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의 전산 업무입니다.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완료되면 관할 운영센터에서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습니다. 지정서를 교부받으신 후 관할 공단 지사, 행정지원팀이라고 하는 부서를 방문하시면 보건복지용 공동인증서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유번호나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공동인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으신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시거나 기존의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노인장교양보험 정보시스템에 보수교육기관으로 회원가입하시고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장교양 정보시스템에 접속 가능합니다.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입니다.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회원가입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회원의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하단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회원을 클릭을 하시고 회원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 후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번호 등을 입력하셔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게 됩니다. 기발급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시는 보수교육기관 인증서 등록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의 왼쪽 메뉴에 법인 인증서 등록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제일 하단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회원이라고 도출이 되고요.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기존 발급된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기관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화면입니다. 하단에 보수교육기관으로서 로그인을 하겠다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기호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지정서 상단에 보수교육기관 기호를 입력하신 후에
법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하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보수교육기관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장교양 정보 시스템의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장교양 정보 시스템은 왼쪽에 크게 4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에 3가지 메뉴가 보수교육기관에서 활용하실 메뉴입니다. 보수교육기관의 현황 조회 화면과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관리하는 화면, 보수교육을 일정 관리하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기관 현황 조회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지정 신청하신 내역을 이쪽에 구현을 시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 신청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기관 조회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강사나 혹은 교육기관 소재지 등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출 후에도 내용이 변경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수교육 이수내역 관리 화면입니다. 보수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신 보수교육 결과 이수 내역을 공단에 전송할 때 쓰시는 화면이고요. 전송하시는 자료를 업로드하시는 방법은 엑셀 양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하단에 이수 내역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직접 입력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내역 관리를 입력하실 때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교육연도, 교육일, 교육시간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에는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의 수료자 명단 확정 및 공단 전송 버튼으로 공단에 전송하게 됩니다. 공단 전송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수정 전에 저장 버튼을 통해서 생년월일이나 교육시간 등이 맞게 입력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기관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기관에서 등록해 주신 교과명과 시간, 교육 일시 등을 등록하시는 화면이고요.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교육 일자와 표준 영역과 강의명과 시작 종료 시간, 강사명, 해당 교육의 정원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으로 자료를 저장해 주시면 되고 장교양보험 홈페이지 교육기관 찾기에서 교육 일정을 봤을 때 동일하게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일정을 등록해 주실 때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집합교육은 하루에 8시간 한 번에 다 실시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별 시작과 종료 시간은 실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30분 주셨을 경우에 오후 시작 시간은 12시 30분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지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별 강사는 실제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시고 4개의 필수 영역이 반드시 구성될 수 있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강의별 2시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4개의 표준 영역별 강의를 1개씩 선택하셔서 8시간 1회가 되도록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영역이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보수교육의 인정이 불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기간 지정 후에 보수교육 수행 내역과 보수교육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관리하기 위한 보수교육 기관 평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교육 기관의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시범 운영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 등의 의견 수렴 시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 마감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시범 운영 지침은 불완전한 지침으로 마감일까지 들어온 자료를 분석하여 저희가 개선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내 10월 31일 내 집합교육을 실시 완료해 주시고 11월 14일까지 교육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4년에 요양보호사 본사업 지침이 결정될 경우 저희가 다시 공고할 예정이고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기지정된 보수교육 기관은 본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셔서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연간 교육 계획서 전년도 시범운영 기간에 교육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교육을 24년 본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마지막 12월경에는 시범운영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한 제도 보완, 개선에 반영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교육기관 등을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수교육기관 시범운영 업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